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 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랭킹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탑10입니다. 지금 평화홀딩스가 가장 위에 있는데요. 네, 25% 넘게 급등하면서 5,68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태양건설 우선주, 평화산업, 대형포장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거의 상위권을 도배하고 있는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권의 단일화 작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오늘 6시라고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단독적으로 만남을 갖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하는 구간에서 평화홀딩스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평화산업도 18% 넘게 급등하면서 김문수 후보 관련된 종목들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포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겠고요. 1,300원단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계사의 저혈당 신약이 FDA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이 됐다. 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모멘텀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강합니다. 오늘 거의 14,000원 선을 근접하는 시세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게 항공주가 그룹핑이 되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황금 연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다시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받게 되면서 지금 에어부산과 대한항공이 나란히 8에서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함정에 이어서 이번에 군용기도 MRO를 우리나라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미국 측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리고 카이 그리고 대한항공 세 곳을 직접적으로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위쪽으로의 모멘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사건 이후에 올라갔던 인스코비가 오늘도 강세 플레이입니다. 13% 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남전자와 윌비스도 8에서 14%까지 강한 상승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책과 관련해서 모멘텀 계속 받습니다. 윌비스의 주가는 현재 700원대를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도 보겠습니다. 명확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지금 매개가 뚜렷하게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쪽에서는 많이 빠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테마주가 하락률 상위권에도 EJ다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태양금속과 본주 우선주 밀리고 있고요.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1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과열사게 올라왔던 일정실업이 오늘 조정입니다. 한덕수 지금 후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일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16% 넘어가는 급락이고요. 주가는 26,700원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에 강하게 올라왔던 쪽에서의 조정받는 종목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한동훈 테마주 밀리는데요. 대상홀딩스 여기에도 랭크가 됩니다. 10% 넘어가는 급락권의 시세 펼쳐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올라왔던 동양 우선주, 덕성 우선주 빠지고 있고요. 대한제당 우선주까지 해서 8%, 7에서 8%가량의 강한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 내주실까요?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5월장 수익 내는 것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을 것 같은 감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강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번 주가 또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소규모 교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계속해서 교전이 일어났었던 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키슈마루라고 하는 이제 또 영토 분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어 왔던 나라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늘 있어 왔던 교전이 아니냐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또 이제 교전과는 조금은 또 이제 약간 규모가 좀 다르다. 약간은 그 심각성이 조금 더 더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교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일전의 교전과는 규모가 훨씬 더 이제 큰 그런 이제 또 이 교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국내적으로 해서 정치 상황이 아무래도 또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교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양 나라가 아무래도 워낙에 이제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서로 또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러한 교전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가 그동안에 좀 잠잠히 있었다 싶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내일 혹은 이제 모레 정도에 해가지고 또 이제 세상을 뒤흔들 만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지금 이제 또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될 것인지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 정도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 트럼프가 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섣부르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은 약간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주는 상승세로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상단부까지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진행이 되면서 포트에 대한 어떤 안전 대비 혹시나 트럼프가 발언을 안 좋게 진행을 한다라든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안 좋게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서 포트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결국 이러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동안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고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연휴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림을 봤을 때 결국에는 1거래일 전, 2거래일 전에 이전 고점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시장 또한 과매수 구간이고 무언가 그동안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한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러한 그림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원화가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원화가 순식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1,480원, 1,500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원화가 굉장히 또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1,48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이러한 또 이제 종목군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주목을 했었던 부분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미국에서 MRO 사업 협력에 대해서 이제 또 군함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사업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대한항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약간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상당히 반등세가 굉장히 좋은데 보게 되면 또 이제 바로 앞에 매물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미리 잡아놓으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목을 한 부분은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이번 연휴가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연휴가 없죠. 그러니까 6월 초에 대선하고 현충일 제외하면은 이제 7월 그리고 이제 8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연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해주는 종목군들,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슬슬 생겨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먹거리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가오는 먹거리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찾아내자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오늘 한성크린텍이 올라오는데 상한가 들어갑니다. 네, 1,566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야 지금 대권 주자들이 반도체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HBM에 필수로 들어가는 초순수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제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이쪽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업체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ENM 같은 경우는 소속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소속이 변경이 되면서 연이틀 상한가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1,40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요 종목 보실까요? 네,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바이엘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계약 체결한 품목의 AI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명을 조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칼란틱 메디컬 이미징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엘사와 이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7,000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캐스피온과 알파녹스도 나란히 상한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입니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안에서는 지금 양자컴 관련주인 아윈 플러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오늘 강하게 튀어 오르게 되면서 1,30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전반적으로 강한 가운데 포메탈 신고가 내고 있고요. 또 포메탈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 관련된 테마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700원 단까지 주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버넥트가 18% 넘어가는 상승입니다. 티움 바이오와 관련해서는요, 자궁군중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 도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모멘텀 받게 되면서 현재 6,000원 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탑10입니다. 하락률 탑10에는 한솔 인티큐브가 25% 넘어가는 급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신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매물 소화 과정 거치게 되면서 2,000원대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한동훈 테마주가 또 여기에도 랭크가 됩니다. DTNC의 아로가 지금 24% 넘게 급락하고 있고요. 오파스는 또 13% 넘어가는 조정권에서 6,000원 선을 어렵사리 방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약세가 더 나오게 될까요? 네, 아래쪽에 방향 조금 더 점검 필요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테마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킵스파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과 바이오 기업을 최근에 잇따라 인수하게 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불거지게 되면서 만원선 이탈하고 있고요. 주가 많이 빠지네요. 오늘 17% 넘어가는 급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밀려나는 쪽에서는 세종텔레콤도 조정권입니다. 지금 SK텔레콤 사건과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매물 소화 과정 거치게 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종텔레콤도 볼 수가 있겠고요. 3,300원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장 재개가 된 지 3거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조금 필요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성상투도 조정이네요. 9.6% 하락 흐름. 엠캠도 밀리면서 78,800원대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상승 상세가 계속해서 또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코스닥 같은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이 나트륨 배터리 쪽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트륨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한 저저번 주부터 이제 많이 또 강조를 드렸죠. 뭐 메가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견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또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이 나트륨 배터리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측면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새롭게 또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캐증 구간을 빠르게 또 이제 소화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 또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또 이 신식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또 형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일단은 이제 뭐 계속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포스코 그룹주들 요거는 이제 또 볼 필요 없이 나트륨 배터리 쪽만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현재 관련주들이 여전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순환매의 성격을 또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당분간은 계속해서 또 이제 개별주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굳이 무리하게 들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순환매가 시작이 될 것이 또 5월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또 이제 정치, 대선 테마를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연휴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종 경선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문수 후보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또 이제 상당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오전에 초반엔 구간에는 이제 또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또 반응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번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사이클이 인맥주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가 그 다음에 이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흐름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인맥주 추가적으로 또 이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주에 대한 부분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슬슬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벌써 대선이 이번 주말 제외하면 또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정책주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돌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인맥주는 이런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이 변동성이 큰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인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발표할 뭐 중대한 발표가 어떠한 발표인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프의 말은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제 이번 주에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요거 일단은 한번 지켜보면서 어찌됐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월달 순환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제 또 휴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순환매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대응 포인트 저희 잘 체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의 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변수를 소화해야 하고요. 지금 대선 정국 레이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자라는 부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